위대한 전숭의 연대를 떠올린 잊지 못할 유명무명의 여응 전사들 속에는 아슬아슬한 운명의 문턱을 쉼없이 넘나들며 적구 활동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운 비밀 정보원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백공일이라는 대우를 가진 최고사령부 특별공작대의 책임자 곽칠성 동지도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노도한 기상에 질겁한 괴뢰군의 패주 상황이 즉시 최고사령부에 보고됐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백공일의 첫 정보였습니다. 바로 최고사령부 특별공작대 책임자 곽칠성조가 입수한 전략정보 활동은 전쟁 발발 첫날부터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구상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질주하는 아군 부대들의 서열에는 언제나 곽칠성조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현재 적들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서울 지역의 군사 정세에 대한 종합정보, 괴뢰군의 주요 사단들이 서울 일대에 모여들어 서울 문산, 서울 의정부 방면에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고 아군의 서울 진공을 저지시켜버리는 적들의 시도는 즉시 최고사령부에 보고됐습니다. 전쟁 시기 곽칠성 동지의 가장 큰 공적이 바로 적들의 인천 상륙작전 기도를 제일 먼저 알아내서 최고사령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일명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하는 적들의 새로운 작전 방안의 확증과 세부들을 장악할 때 대한 최고사령부의 명령은 전쟁 전 국면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백두산압, 웨이크솜의 비밀 해명, 군산항은 불가, 상륙지점 인천, 백공일호. 명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단행한 곽칠성조의 부산 병기창 대습격전은 적들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아군의 작전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은 매우 큰 전과였습니다. 새로운 적 배후 결안전에서의 커다란 첫 승리는 그대로 최고사령부에 보고됐습니다. 백공일의 무선은 끊임없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모든 활동이 절대 비밀로 돼 있었습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김책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몰랐으며, 그래서 곽칠성 동지의 투쟁 공적은 수십 년간 세월의 이끼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곽칠성 동지의 경력을 본다면 그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 조국 강복회 조직이었던 하천광산 반일노동회와 전민 항쟁 부정 조직이었던 백암산 부장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반일투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는 해양군남 조직. 곽칠성 동지는 이렇게 수령님께서 품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키워주신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1948년 12월 31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곽칠성 동지를 조택으로 부르셨는데,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수 고모님께서 성의껏 준비하신 음식도 함께 나누시면서 그를 특별지도공작대 책임자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사를 같이 할 또 한 명의 존우를 얻게 된 것이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곽동맥에는
앞으로 영원한 혁명동지가 되자는 의미에서 나의 사진 한 장을 기념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뒷면에 김일성이라는 자신의 전함과 101이라는 그의 대어도 남기셨습니다. 곽칠성 동지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다닌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과 직접 쏘주신 대호 101.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곽칠성 동지에게 안겨주신 최대의 신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무속의 영맹과 슬기를 안겨준 위력한 무기였으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케 한 신념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주면서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혜수가 우리는 꼭 이긴다. 김일성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긴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헤어진 게 그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게 어떻게 50여 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1950년 9월 17일 적구의 이름 없는 사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한없이 그리며 조용히 눈을 감은 그날로부터 70여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전쟁 승리에 기여한 적구 정찰 자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우리 수령님 제일 가는 혁명전사로 영원한 101로 오늘도 수령결 싸움이 전열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의 갈피에는 화손 군이들의 투쟁 위혼이 금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불타는 고지들과 야전병원들에서 귀중한 전우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화손 군이들 속에는 주민순 동지도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한 편의 의학박사 학위論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비 쏟아지는 전하의論문의 집필자가 바로 조국해방전쟁 시기 새로운 외과수술 치료 방법을 연구해서 수많은 인민군 전상자들을 살려낸 교수 박사 주민순 동지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군의 분야에서 가슴에 입은 청상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수많은 사망자들이 흉부 간통상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한 사망률은 99.8%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 문제였습니다. 간혹 봉합을 해서 가급적 대책을 세우더라도 창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인명선실을 본다는 기록뿐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쳐다보는 데 습관이 되어서 경험도 없는 우리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순 동지로 하여금 외과 의사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순 동지는 흉부 관통상에 의한 사망률을 결정적으로 없애기 위한 새로운 외과 수술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비 쏟아지는 야전병원의 수술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수술을 진행하는 속에서도 밤에는 연구 사업을 진행했고 부상병들에게 자기의 피를 넣어주고 쓰러지면서도 연구 일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확대 개흉술이라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외과 수술법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1952년 4월
과학자 대회에서 그의 토론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세계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야전외과 치료법을 연구한 것도 소리 높이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전쟁의 어려운 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인민군 전사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게 된 것이 더욱 장한 일이라고 하시며 거듭거듭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는 마땅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하였으므로 큰 표창을 받을 자격도 있고 영웅칭호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며 높은 국가 수훈을 안겨주셨고, 그에게 단번에 대자의 군사칭호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새로운 치료법을 더욱 완성하라고 동무의 연구 성과를 믿겠다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믿음을 받아안고 주민순 동지는 연구 사업에 더욱 전심전력해서 창상에 의한 사망률을 거의 없애고 치료 후 다시 군대에 복무하는 비율을 90% 개선으로 접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구 자료를理論적으로 체계화한 논문까지 완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1958년 4월에 온화한 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군사우학 학술 보고회에 누구를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민순 동무를 참가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가 전쟁 시기에 연구 완성한 새로운 외과 치료법을 토론하게 해야 한다고 교체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지금은 봄철이므로 천의 색깔도 잘 선택해서 코트도 만들어 입히고 옷은 장명복 천으로 해 입혀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주민순 동지는 세계의 권위 있는 군사우학자들이 모인 보고회의 연단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민순 동지가 새로운 확대 개흉술의 발표를 끝내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치료 방법은 세상에서 처음이다, 당신은 세계를 놀래웠다라고 하면서 조선은 지난 전쟁에서 정치 군사적으로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미제를 타승했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나와 그의 손을 잡으며 조선 주민순 치료법 만세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순간 주민순 동지는 손을 흔들며 아닙니다. 새 치료법은 결코 한 의학자의 연구 성과가 아닙니다. 오늘의 성과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던 나날에 우리 과학자들의 당을 키워주시고 그 어떤 과학적 기적도 창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리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결과입니다. 만세를 부르겠으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를 불러주십시오라고 장례에 제의했습니다. 전하의 나날에 완성된 새로운 외과 치료법을 후세의 길이 전하려는 마음을 안고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집필한 그의 박사 논문에는 첫 장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가학위학직심의위원회에 기어들었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야전외과를 논문 주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논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인용한 것까지 시비했습니다. 허나 주민순 동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외과학 논문이 아니다. 이 논문에는 인간 생명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 생명 하나하나를 뜨겁게 안아 구원해 주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간 사랑이 집대성돼 있다. 난 그저 수령님의 그 사랑을 과학 논문으로 서술했을 뿐이다. 학위학직을 못 받으면 말았지 이 논문에 모신 수령님의 교시는 절대로 다치지 못한다. 1961년 4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야전외과를 홀시하는 것은 당의 군진우학 방침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조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며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야전외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민순 동무는 지난 기간
군진 의학 부분에서 당이 제시한 방침들을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빛낸 의학자라고. 군진 외과학 분야에서와 군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서 그가 거둔 공로는 아주 크다고 하시며 지성 갈래에 관계없이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을 동시에 수여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전하의 불빛 속에서 완성된 박사 논문. 그것은 단순히 한 의학과학자의 탐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운명을 반가리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준엄한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전사들의 생명 안전을 두고 한시도 마음을 못 놓으시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간애가 나온 의학과학 분야의 세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의 믿음을 최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것을 생애 목표로 간주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동의 없이 수령을 받들어 온 한 의학과학자의 신념의 결정체였습니다. 하기에 1963년 3월 과학자 기술자 대회에 주민순 동지를 또다시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이동무야말로 당적 신념이 투철하고 실력이 있는 조선의 의학자라고 당의 과학자로서의 그의 감 높은 삶을 긍지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1971년 9월 14일 시아버님이 불치병으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까운 동무를 이뤘다고 우리나라 군진의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동무였다고 못내 가슴 아파하시며 시아버님이 받은 훈장을 맏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그대로 물려주어 대르리오 자식들이 일을 잘해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시아버님이 쓴 의학박사 논문을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전시해 주시고 우리 시아버님을 영생의 운동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진정한 의학자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영생하는 주민순 동지. 그는 오늘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찾아오는 새 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는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길은 바로 수령의 뜻을 어떤 불빛 속에서도 관철하는 것입니다.